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3대 지수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양책 협상도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아 주고 있고 장 막판에 이 백신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어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브라질에서 이제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자 중 한 명이 시험 중에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그 손에 잡히는 체크 수표도 없고. 그리고 백신도 아직 안 오니까 우리 현실이 안 되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겠고요. 결국 이제 한 9일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한 열 하루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선거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뭔가 좀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뻗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나마 장중에 계속해서 한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보합 이렇게 나오다가 막판에 조금씩 밀려나가면서 오늘 주시장이 결국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좀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만 오늘 또 소폭의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늘 좀 나름 크게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펠로시 의장이 얘기했던 시한은 지났는데요. 어저께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화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백악관이나 재무부, 공화당, 민주당에서 뭔가 좀 근처에 가 있다,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나온 건 없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결정될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결국 크리티컬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직 거리감이 워낙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뭔지 모르지 결국 돈 문제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앞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올랐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스냅입니다. 스냅은 이제 미국에서 10대들이 많이 쓰는 거죠. 스냅챗인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도이치방크에서는 지금 이쪽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노다지를 열고 있다 얘기하면서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주가는 28%나 급등하면서요. 사상 최고가를 직행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틱톡을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게 스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잠시 후에 또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주당 이익이 1센트가 나왔는데 오늘 5센트 적자였었거든요, 전망이.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좋게 된 것이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온라인 광고 쪽에 있는 페이스북이 오늘 4.2%나 오늘 상승하는 모습. 알파벳은 구글이죠. 어저께 이제 그런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보합이었는데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이건 강력 매수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도 이미지 이런 거 많이 찾는 거 할 때 이미지를 핀터레스트에서 찾는 분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도 오늘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각각 지금보다 거의 30%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두 군데 모두요. 각각 61달러와 58달러 제시하면서 핀터레스트로 오늘 9%가 급등하는 모습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페이팔이 핫 이슈가 되겠는데요. 가상화폐의 투자 거래 이런 것들을 기능을 이제 런칭합니다. 수주 안에 하겠다는 얘기하는데 주가 5.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페이팔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면 또 페이팔은 서운하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것이 스퀘어거든요. 스퀘어는 아시다시피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거가 되겠고 거의 하는 기능을 유사하거나 비슷한데 그쪽에 먼저 들어간 것이 거기서 이제 걔네가 캐시앱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소위 쉽게 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걸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올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국 인민은행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 값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가 뭔가 다른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좋게 생각하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상당히 좋게 얘기하고 있고 탐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오늘 보면 2018년에 최고치로 갔습니다. 지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좀 먼 얘기 같지만 이번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이 나온 거 상당히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GPU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다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이런 페이팔 이렇게 같이 올라왔다. 어떤 페이팔도 사상 최고가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게 네. 굉장히 뜨겁게 달궈졌었지만 그렇죠. 좀 변동성이 크게 맞습니다. 네.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네. 전 자신은 비트코인 이런 것에 좀 크게 뭐 개인적인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합리적으로 비트코인 스스로가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단순한 수급으로 막 많은 사람이 사는 거지. 그리고 쉽게 해서 아류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에 혼탁해진 건데요. 지금 나름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여전히 얘기하는 것도 되겠고 사회적 이슈가 워낙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여하튼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했던 것이 아까 외신을 통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넷플릭스였습니다. 네네. 넷플릭스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날 주가가 뭐 주저없이 그냥 네.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지금 유의할 부분이 있고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결론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지만 넷플릭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7%가 떨어졌단 말이죠. 넷플릭스가 어저께도 그 시간에 실적 나오고 바로 리뷰를 잠깐 해드렸지만 전망한 건 250만 명을 얘기했어요. 회사 측에서. 그리고 이제 월가 기대치는 380만 명이었고 이게 그 최근 들어서 시기에서 너무나 많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600만 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뭐 550만 명 정도 얘기해서 쉽게 400만 명 정도는 늘어날 거라 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2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실망이었고요. 다음 분기는 한 68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600만 명을 제시했는데 이 두 가지만 보면 이게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맞고 월가 의견도 상당히 좀 떨어져야 맞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월가 의견이 상당히 좀 가격도 내리고 투자하기 좀 안 좋을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분명히 떨어졌지만은요. 월가는 오늘 13군데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13군데가 투자 의견을 냈는데 딱 한 곳, 벤치마크라는 곳에서만 420에서 380달러 내렸고요.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견을 유지했고요. 오히려 9곳은 8곳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요. 625에서 700달러를 올려놓으면서 월가 최고 목표를 깎아 나왔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것이 나오냐면 당장에 이번 3분기에 실망스러운 건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 더 주목한 건 저도 어저께 잠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거든요. 네. 현금 흐름은 올해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가 납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늘어났는데 제작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이제 10억 달러에서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정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의 시각은 상당히 10억 달러 마이너스 상당히 좋은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거의 보합 정도 되면 좋고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유지됐겠습니까? 쉽게 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거든요. 이제 채권 발행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원래 다수의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넷플릭스 갖고 계신 분 상당히 속상하시고 단기간에 반등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거는 넷플릭스를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저는 팔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런 분들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5분기 연속 네네. 이제 플러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도 기대를 굉장히 했었던 부분인데 네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테슬라.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찌됐건 5분기 연속에 흑전 냈고요. 당연히 이제 또 한두 달 있으면 말이 나올 거면 또 S&P 500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나오겠고요. 일단은 뭐 매출 이런 거 당연히 생각보다 조금 좋았고 주당 이익은 76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깜짝 실적이 나온 건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베타 버전은 일부한테만 공개됐다는 거 아직 그런 영상이나 다 나오지 않겠지만 가격은 꼬리표는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 (FSD라고) 자기네가 표현하는 거가 지금 8,00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용만큼만 돈을 차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네. 운전, 자동차
1년에 만 킬로 안 다니는 분들은 그것만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많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치폴레인데요. 치폴레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났지만 기대만큼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뭐냐면 동일 점포 매출도 8.5%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매출, 디지털 매출이 쉽게 해서 20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조금 돈을 더 내긴 내죠. 그러니까 그 딜리버리 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배달 민족 하면 가격을 조금 더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내긴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배달의 민족을 미국에서는 그룹업이나 도어대시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는 것이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익은 매출 늘어난 만큼 이익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는 또 오히려 좀 6%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온라인 테크놀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비주얼 라인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치아 교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치아 교정하는 거가 이제 투명한 거로 하는 거. 저희 무따에서도 무따도 네, 했고 네, 저희 네. 딸도 하고 아마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투명 교정하는 건데요. 그게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25센트 될까 말까 그러고 했는데요. 2달러가 넘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슈퍼 깜짝 실적이 나면서 시간에서 20% 이상 훌쩍 넘어가면서 420달러 선 사상 최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오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놀라운 부분이네요. 네, 사람들이 엄청 놀라운 뭐 소식이죠. 네. 이제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교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뭐 논리가 그럴 수도 적용이 있겠죠.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놀라운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를 확인해 보는 또 10대 소비 행동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또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파이퍼 샌드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건 매년 2번씩 발표를 합니다.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가을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리는데요. 제목 자체가 10대들의 행동을 갖고 주식을 투자하다. 뭐 이런 네. 개념입니다. 지금 개념이요. 규모가 이게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48개 주죠. 그러니까 아마 알래스카나 뭐 호놀룰루 빼놓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9,800명, 10,000명을 상대했고요. 평균 연령은 15.8세, 가구 소득 평균은 68,000달러.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 되겠죠. 대상자의 33%는 파트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대가 33%, 3명 중 1명이 일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봐서 몇 개 말씀드리면 쇼핑을 하는 장소는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아마존 포함해 그런 게를 조사했고요. 의류, 신발, 동영상, 화장품, 핸드백,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거 다 조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라서 오늘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빨리빨리 소개해드렸는데 구체적인 걸 몇 개 보면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54%가 됐고요. 쉬인이라고 아시죠? 네, 이제 이제. 여성분들 다 아는 거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쉬인이 2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게 되겠고 여기서 의외로 보는 거가 3위가 나이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쇼핑 온라인에서 나이키가 3위입니다. 이거 의류 상관없이. 그만큼 나이키가 그만큼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류 시장은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1위, 27%입니다. 작년 대비요 4%포인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편한 옷을 많이 입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예. 나이키에 예. 대한 인기가 좀 식지 않는 것 나이키의 같아요. 선호도 1위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중요한 건 룰루레몬이 되겠는데요. 전체 의류는 6위로 급등했고요. 여성만 상대했을 땐 4위고요. 10대 여학생 상대로 보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게 룰루레몬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포츠 의류 부문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한 게 룰루레몬이 되겠고요. 신발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가 1위, 2위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신잖아요. 반스요. 반스가 2위를 됐습니다. 17%. 핸드백이 의외인데요. 여하튼 핸드백은 뭐 10대부터 누구나 다 좋아하는 바로 그 루이비통이 네. 19%.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것을 열심히 네. 한 모은 거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루이비통을 최고로 쳤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거래되는데요.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430유로 정도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레스토랑은 이제 우리나라 없지만 칙필라 아시잖아요. 네.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곳인데. 맞아요. 네, 그게 21% 1위, 스타벅스가 2위, 치폴레가 3위가 됐고요. 스마트폰이 무섭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뭐냐 했더니 86%가 아이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 대비 3%포인트가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더 죽고 이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스마트폰 뭐 사냐고 물어봤더니 89%가 아이폰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3%포인트가 더 늘어났고요. 근데 비디오 게임인데요. 비디오 게임은 어느 정도 많이 쓰냐면 10대들이 전체 10대에서
10%의 전체 소비의 용돈 10%였다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뭐 집에 네.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세대 게임기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계속 이번에 신버전 그리고 X랑 5 버전이 나오는데요. 그걸 너 사겠냐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깜짝 놀랍니다. 이거 63%가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 물건이 나면 사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 한국에서도 네. 신혼부부들의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기기. 그렇죠. 이게 네. 그만큼 그 닌텐도 이런 것도 엄청나게 네. 하고 뭐 게임팩 하나에 11만 원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쓰고 있다는 거에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면 소셜 미디어인데요. 여기서 압도적인 1위가 스냅챗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틱톡이고 3위가 인스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스냅챗이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주가 올라가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장 한번 살펴보고 이 10대들의 소비 패턴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한경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